이런 가운데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한일 양국이 마주 앉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한 데 대해서 논의하기 위한 양자협의인데요. 이 내용은 산업부 정윤영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양자협의가 WTO 분쟁의 첫 절차라고도 꼽히잖아요. 우리 측 대표로는 누가 나갔습니까? 네, 앞서 지난달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핵심 품목 수출 제한 조치가 이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일본을 WTO에 제소했는데요. 이 한일 양국이 국장급을 수석 대표로 제네바에서 양자 협의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네. 이를 위해 어제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 협력관이 출국했습니다. 이번 협의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이후 이 통상 분야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고위급 만남입니다. 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이제 한일 양국이 치열한 논리 전쟁을 피울 것 같은데 좀 어떤 주장이 오갈까요? 네, 일단 우리 정부는 일본이 관세무역 일반 협정에서 이 규정한 최애국 대우와 무역 규칙의 공표 및 시행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일본은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일 양자 협의에서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한국은 WTO 1심에 해당하는 분쟁 해결기구 패널 설치를 요구하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오늘 조금 진전된 논의가 오갈 거다, 이런 논의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벌써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시행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상황들 좀 전해주시죠. 예, 일본은 이제 지난 7월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에 꼭 필요한 핵심 소재 3가지 품목에 대한 이 한국 수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90%가 넘는 품목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이 일본 수출 규제 이후에 우리 정부는 일본의 강경하게 대응해 나갔습니다. 지난 8월 청와대는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또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 국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자 우리도 일본을 제외하는 맞불 카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일본산 자동차, 맥주, 의류 등에 대한 불매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일본 자동차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반토막 나는 등 이 매출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게 일본 규제가 우리가 우려하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우리 기업들에 큰 타격을 미치지 않았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네, 우리 기업들은 일단은 기존에 확보한 물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제품을 대체할 새로운 수입처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또 국내 중소 중견기업들은 소재 부품을 직접 생산하는 데 주력하면서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정부도 이번 계기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나서면서 관련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이 소재와 부품 등을 국산화하려면 앞으로 몇 년의 시간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다음 달 재고 소진이 본격화되면 생산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선 오늘 양자 협의 결과는 오늘 밤 늦게 나올 전망이니까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